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농장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팀장을 맡고 있는 김초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꼭두 새벽부터 오셨는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셔서 생각보다 좀 분위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졸리실 텐데 그래도 제가 좀 열심히 안 졸리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잘 50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경력은 10년 조금 넘었고요. 외부의 저를 소개할 때는 제너럴리스트나 아니면 3D 아티스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비주얼 팀은 다른 회사에 없는 팀이라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이야기농장 스튜디오에는 총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15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규모이고요. 그리고 PD 및 연출팀, 비주얼팀, 애니팀 이렇게 총 3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단계에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애니메이팅을 하는 애니팀을 뺀 나머지 이제 시각적인 부분을 저희 비주얼팀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부터 텍스처링, 라이팅, 쉐이딩, 렌더링, 합성까지 다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비주얼 팀으로 오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제너럴리스트가 됩니다. 저희 비주얼 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작업은 바로 룩 디벨롭먼트인데요. 룩 디벨롭먼트가 뭘까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제가 2D 쪽은 잘 모르지만 3D 업계에서는 이 단어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룩 디벨롭먼트는 줄여서 룩뎁이라고도 하고요. 룩뎁은 작품의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대개 모델링 이후의 작업들로 텍스처링이나 쉐이딩, 헤어, 퍼 등을 이제 작업하는 거를 룩뎁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진정한 룩뎁의 시작은 모델링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의 형태부터 스타일에 맞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델링부터 합성까지 룩을 디벨롭하기 위한 모든 단계를 이야기농장 스튜디오의 작품 작업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개요인데요. 강사 소개는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제너럴리스트가 하는 일, 요거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랑 한번 비교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룩 디벨롭먼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내용인데, 저희가 작업했던 2가지 프로젝트의 작업 과정을 같이 보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내지며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업계에 몸을 담그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조금 선배로서 현실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 그림은 저희 대표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으로 저희 이야기농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 저렇게 캐리커처로 되어 있는데 네, 저희 사진 대신에 넣었고요.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를 졸업했고 혹시 보내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메일도 이메일 주소도 적었는데 나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보내주시면은 네,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초반에는 제가 VFX 회사에서 1년을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글린콘이라는 자그마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한 1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야기농장을 2019년부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일을 쉬는 중간중간에는 전시 영상도 많이 작업을 했었고요. 제가 작업했던 것들의 썸네일인데요.
딱 보시기에도 제가 참여했던 작품에는 일관성이 크게 있지 않아요. 실제로 사용한 소프트웨어도 다양하고요. 작품이 이제 상영되는 곳, 보여지는 곳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CG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한 가지 파트를 골라서 그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야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모델링도 재밌고, 텍스처링도 재밌고, 라이팅도 재밌고, 애니메이팅도 재밌고,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졸업작품을 만들면서 결정해보자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제 졸업작품의 썸네일인데, 이 작품을 하면서 원래 졸업작품 만드는 게 되게 지옥 같고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너무 재밌었어요. 제 작품의 모든 작업 과정에 제가 온전히 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파트를 정하지를 못하고 모든 골고루를 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보자. 어딘가는 내가 쓸 일이 있겠지라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제가 졸업하는 그 시기쯤에 디즈니나 픽사 등에서 이제 스튜디오들에서 자기들의 기술과 스타일을 자랑하면서 룩 데벨롭먼트라는 파트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의 시기가 돌 때 또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없는 작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저에게 연락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 농장에서 되게 오래 일하게 됐는데,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오래 일했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자체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저희의 스타일도 창작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작기 때문에 외주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양한 외주를 하면서 또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회사 같은 이제 좀 작은 규모의 회사를 좀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면 모든 파트를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제너럴리스트라고 소개할 때 내가 제너럴리스트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3D 아티스트라고 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아시겠지만 제너럴리스트랑 스페셜리스트의 크게 다른 점은 제너럴리스트는 모든 파트를 좀 골고루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스페셜리스트는 한 가지 파트에 집중적으로 깊고 전문성 있게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다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제너럴리스트는 이제 작품의 시작과 끝을 내 손을 거치는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샷에서 뭔가를 표현해야 할 때 그 샷의 기획부터 그리고 마지막 합성까지 제 손을 거치기 때문에 그 샷에 대한 애정이나 연구하는 깊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좀 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제너럴리스트는 요즘 이제 해외에서는 큰 회사들도 많이 채용을 하긴 하는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이런 형태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셜리스트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이고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회사에 이런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그린 푼 아니고요. 모델러인 친구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제 제너럴리스트가 한 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렸는데 일단 여기 이제 어셋이라는 부분만 좀 크게 보자면 어셋도 되게 종류가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조각을 하는 스컬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얼굴의 표정을 만드는 블렌드 쉐입, 그리고 몸의 뭐 근육도 알아야 되거든요.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나토미 능력도 좋아야 되고 뭐 UV 그다음에 UV에 관련된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텍스처 관련해서는 뭐 말이나 서브스탄스 페인터 같은 프로그램,
또는 실제로 손으로 그리는 손맵 같은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복잡한 도시를 구성한다거나 숲을 구성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프로시저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어셋에 관련한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제너럴리스트는 이제 다른 분야에는 이렇게까지 넓게 있겠지만, 제너럴리스트는 이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이시고, 다른 이제 큰 회사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있는 분들은 다른 파트를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른 파트는 그것도 아예 모르시진 않고 다들 기본은 아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 크게 보자면 이럴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그려왔고요. 그렇다고 이제 제너럴리스트는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주하면 안 되겠죠.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레벨을 조금씩 끌어올려야지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고 싶은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목표 설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조금 아차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3D 하지 않는 분도 계신가요? 제가 용어가 좀 모르는 용어도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 회사 이야기농장 스튜디오의 작품 2개의 룩뎁 사례를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이제 컴퓨터 부품인 SSD 제품의 광고 영상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인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봉 예정인 더 트랩이라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2개로 룩뎁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SSD 광고부터 살펴볼게요. 광고 영상은 유튜브에 이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삼성에서 새로 출시된 SSD 제품을 게임 페스티벌에 소개하고자 만든 광고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게임 캐릭터들이 나오게 저희가 기획을 해봤는데, 게임 캐릭터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 SSD 부품이 우연히 떨어지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쟁탈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엄청 짧은 광고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이 전반적으로 작업에 참여를 했지만, 특히 저 픽셀로 이루어진 킹콩 캐릭터를 처음부터 한번 계획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임무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이제 이런 작업이 시작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작업이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서치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디자이너분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디자인된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참고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들을 서치를 했는데, 픽셀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많이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요거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움직이면서 발광하는 부분들이 좀 일정하지 않고, 이 픽셀들의 기울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다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캐릭터가 입을 벌렸다고 해서 이 계단 형태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픽셀의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기 부분이 찌그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정사각형인 블록이 찌그러지니까 또 그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R&D를 계획을 했는데,
픽셀은 항상 수직 방향으로 위치하게, 그다음에 픽셀 블록끼리 서로 겹치지 않게, 그다음에 각 부분에 대한 컬러 표현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는 뚜렷한 표정 변화가 보여야 됐어요. 스토리보드에서 보니까 웃는 얼굴이랑 놀라는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게임 캐릭터인 만큼 이 머티리얼에서 디지털의 느낌을 살리기, 요게 이제 R&D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서치를 하는 중에 마야라는 프로그램에 마시라는 툴 안에 복셀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픽셀 블록을 모델링에 맞춰서 넣어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회사에 있는 가장 단순한 쉐입을 가진 캐릭터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테스트하기 전에는 구를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했었어요. 제일 간단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테스트죠. 이제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형태가 있는 캐릭터 위에다가 이 복셀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보일까? 형태가 얼마나 유지가 될까? 그리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된 데이터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게 좀 주요 테스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마다 블록의 사이즈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고요. 테스트를 해보고 느낀 결과가 일단 애니메이션 데이터에 복셀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복셀 기능을 사용하니까 디테일이 뭉개지는 현상이 보였어요. 방금 보셨을 때 토끼의 귀가 굉장히 뚜렷한 실루엣을 갖고 있었던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 실루엣만 봤을 때 토끼의 귀인지 좀 알기 힘들 정도로 디테일이 뭉개지는 현상을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토끼 얼굴 쪽엔 제가 테스트하지 않았지만 요 정도로도 표정을 좀 구현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 테스트를 할 때만 해도 한 오브젝트에 다른 컬러를 넣는 게 저 걸로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컬러 넣는 게 불가능했고,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표정이 너무 중요한 입 쪽으로는 복셀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표정은 프레임 단위로 제작을 했어요. 근데 모델링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큐브 쌓는 것처럼 되게 쉽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컬러를 따로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컬러별로 오브젝트를 따로 나누어서 복셀을 하는 걸로 이제 해결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큐브 형태로 이루어진 캐릭터는 만들 수 있었고요. 이제 머티리얼 관련해서 룩덱은 이제 빛의 그 디지털 느낌을 내고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은 첫째는 이뻐야 돼요. 모든 작업 그 결과가 이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픽셀이 발광을 하면은 이게 점점 플랫해지거든요. 빛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빛의 영향을 받게 해야겠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목표였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게 배경이 굉장히 컬러가 화려한 라이트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화려한 라이트 색깔을 좀 영향을 받게 해야겠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파란 색깔 라이트를 갖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픽셀이 전체가 발광하는 게 아니라 외곽선하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닷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부분만 발광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꺼진 블록이 있고 불이 켜진 블록이 있으면 좀 다채로워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한 오브젝트거든요. 이제 3D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제 정육면체의 UV가 저런 모양이죠. UV라는 거는 전개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 다시 3D로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린 그림이 이제 텍스처로서 나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정육면체의 픽셀 블럭의 UV고, 그다음에 요 세 가지는 이제 제가 이 표현을 하기 위해 썼던 마스크인데요. 그때 자료를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어제 다시 그렸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닌데, 저 외곽선에 빛이 발광할 수 있도록 외곽선 라인에 이렇게 마스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에 점들만 발광할 수 있도록 점만 보이는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발광할 때 블록 전체가 밝아지니까 좀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블록 중앙부터 밝고 외곽으로 가면서 좀 어두워지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스크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언리얼 엔진에서 렌더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뷰포트에서 최종 결과물을 보면서 거의 실시간 라이팅을 했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실시간 라이팅의 장점이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일단 렌더를 눌러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이제 아티스트가 여러 가지 창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그래서 뒤에 슬로우 모션을 한 번 더 걸었는데, 이런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작업하고 있는 작품 이제 더 트랩이라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극장에 걸릴 예정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내용은 고립된 방에서 깨어난 등장인물들이 물이 차오르는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이제 추리 스릴러물인데요. 보시면 이제 룩이 어떤가요? 굉장히 좀 2D스럽지 않나요? 요게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고 룩랩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보셔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최대한 3D 느낌을 덜은 웹툰 스타일의 그림 스타일을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구도라든지 캐릭터의 레이아웃 같은 거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은 자주 쓰이지 않는 정면이랑 측면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카메라 구도도 깊이감을 많이 덜어서 마치 웹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웹툰과 같은 그림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모델링부터 일반적인 쉐입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정면이랑 측면에서 그런 웹툰 같은 스타일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캐릭터의 머티리얼은 웹툰처럼 플랫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그림자도 깔끔한 실루엣을 갖고 떨어질 수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처음 기획했을 때만 해도 어떤 소프트웨어로 가자라고 이제 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R&D를 하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찾는 것도 목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소프트웨어는 블렌더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처럼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는 큰 규모의 렌더팜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렌더링 타임에서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작품을 결국에 완성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렌더링 타임입니다. 렌더링 타임과 그다음에 작업할 때 실시간 렌더링이 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블렌더를 사용하기 전 프로젝트는 얼리얼 엔진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블렌더로 왔던 거는 얼리얼 엔진 분명 되게 훌륭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좀 제약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게임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어떤 제약을 좀 많이 느껴가지고 블렌더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네, 블렌더의 또 강력한 점은 무료 소프트웨어라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고요. 이제 네. 지금 마야랑 뭐 어도비 등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전부 블렌더로 차차히 옮겨가자. 이제 마야만 구독을 안 해도 한 명당 차 한 대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소프트웨어가 무료라는 게 엄청 큰 장점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블렌더가 얼리얼 엔진이랑 마찬가지로 그 마켓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온라인 마켓이 잘 돼 있는데 필요한 뭐 머티리얼이나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그러니까 애드온이라고 하는데 애드온도 훌륭한 것들이 되게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강력했던 실시간 렌더러, 요게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저기가 이제 실제 작업하는 화면인데 물이 들어가 있는데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레퍼런스 서치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웹툰을 잘 보진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봐놔야 됐어요, 레퍼런스를. 이 웹툰에서 캐릭터의 머릿결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뭐 그림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웹툰 캐릭터들은 이렇게 굴곡을 따라서 다 그리는 웹툰도 있지만 좀 대부분 깔끔하게 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림자 처리라든지 외곽선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옷의 주름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당연하지만 2D 애니메이션을 참고해서 2D 캐릭터들의 움직임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 한 캐릭터가 정면에서 보일 때 어떤지, 반측면에서는 어떤지, 그다음에 완전히 측면에서는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360도 도는 이런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모델링 할 때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2D 캐릭터처럼 보이게 만들는데 가장 좀 표현하기 까다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캐릭터의 눈하고 뾰족한 코였어요. 캐릭터의 눈을 보시면 굉장히 이 정면이랑 측면이랑 반측면 요게 다 맞춰서 3D로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많이 맞춰서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샷바이로 좀 더 이쁘게 보일 수 있게 좀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코도 굉장히 오똑하죠. 오똑하고 거의 찔릴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일반적인 3D 모델링 방법으로는 이런 형태를 내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모델링한 캐릭터인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쉐이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못생겼어요. 굴곡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면서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실루엣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다 불 꺼놓고 옆에서 봤을 때 실루엣이 어떤지 그런 실루엣 위주로 많이 신경을 썼고요. 일부러 과장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1차적으로 이렇게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블렌더에 가져가서 2D 쉐이더를 한번 입혀봅니다. 요거는 이제 완성된 쉐이더는 아니고 일단 러프하게 테스트를 위해서 넣은 쉐이더인데요.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블렌더로 가져가서 2D 쉐이더를 넣고 그리고 빛을 비춰봤더니 요게 그림자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다 이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모델링 수정을 또 합니다. 그렇게 2차 모델링 수정을 하고요. 요거를 지나게 되면 당연히 아까 보셨던 기본 쉐이딩에서는 또 더 못생겨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쉐이더에서 이쁘게 나오면 끝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모델링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속눈썹, 눈 쪽 속눈썹이 되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한 형태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거는 요게 이제 최종 완성된 모델인데 이 측면과 반측면을 봤을 때 이 속눈썹이 튀어나오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2D 쉐이더를 놓고 모델링이 끝났으면 이제 그 위에 디테일한 텍스처링을 진행을 해서 최종 룩뎁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까 코가 엄청나게 도드라졌는데 이 쉐이더를 넣으니까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실루엣을 더 강조를 한 게 좀 포인트예요. 그래서 비슷한 예로 이제 전신 캐릭터를 가져왔는데 모델링을 저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옷의 꺾이는 부분에 이 각을 되게 많이 살리셨고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것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각을 살린 데가 많아요. 그 모양대로 이렇게 어두운 면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링을 하셨는데 이제 저렇게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2D 쉐이더를 넣어서 이건 주름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두운 면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거를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이제 디테일한 텍스처를 나중에 입혀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D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가 결국에는 이게 라이트를 설치하고 렌더를 하는 거기 때문에 3D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선을 좀 추가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했고요. 캐릭터의 외곽에 이제 라인이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캐릭터 안쪽의 라인은 마스크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을 썼고요. 그다음에 옷에도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옷의 주름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림자를 저희가 그려서 디퓨즈에 그려서 옷주름을 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듯이 코가 거의 없다시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서 빛을 받은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삼각형 모양으로 생길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마스크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경 써서 모델링 했지만 막상 카메라 안에 놓고 캐릭터가 액팅을 하면 원했던 그림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이스는 그렇게 모델링을 최대한 해놓고 그리고 샷마다 그림자를 또 그릴 수 있게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출도 할 수 있고 좀 실루엣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실제로 그림자를 그리는 장면을 좀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로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코 쪽 그림자도 그리게 되죠. 이게 실제로 캐릭터를 샷 안에 배치하게 되면 주변에 사물도 많고 옆에 또 다른 캐릭터가 있고 이러면은 서로 라이트 침범도 많이 하고 원치 않는 그림자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자 페인트랑 이제 저희가 섀도우 페인트랑 섀도우 이레이저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실루엣을 좀 깔끔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쪽에도 너무 3D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일본 2D 애니메이션의 그런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좀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유명하고 목소리 좋은 성우가 더빙을 하셨는데 그거는 유출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소리를 가져오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네, 나중에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까지는 캐릭터를 보여드렸고요. 요게 아마 책자의 내용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요거는 되게 급하게 제출하려고 해서 급하게 만든 거고, 네, 요거는 좀 더 많이 첨부를 해갖고 온 건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배경 쪽 룩 데벨롭먼트 내용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캐릭터는 굉장히 깔끔하고 딱 떨어지고 뚜렷하게 보이고 이런 룩랩을 많이 했었는데 배경은 조금 반대로 이 배경의 3D 느낌이 되게 많이 났어요. 뭐가 요소도 많고 이래서 그림으로 그린 듯이 좀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 영화가 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습기 차 있고 물기 있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수채화 브러쉬 터치가 있는 그런 이제 스타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이제 AI를 굉장히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배경을 렌더를 하고 아크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수채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수채화 느낌을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포커스 아웃 효과 같은 거를 주기도 합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유화 스타일로 테스트를 해봤던 건데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더 뭉개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되게 포커스 아웃 효과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크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브러쉬의 터치의 사이즈라든지 배경의 뭉갰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크비스를 이용해서 배경에 그림을 그린 듯한 효과를 주는 것은 카메라가 멈춰있는 배경은 사실 상관이 없었는데요.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를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은 배경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게 AI가 매 프레임마다 이미지를 계산해서 새로 그리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얻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 모색한 게 전체를 다 수채화를 돌리지 말고 몇 장만 해서 저희가 기존에 렌더한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기존에 렌더한 이미지 플러스 수채화를 학습시켜서 이걸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비신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중간에 생성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의 이동이 있는 장면에서는 배경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이제 필요한 툴이 있으면은 챗 GPT를 활용해서 필요한 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은 챗 GPT를 이용해서 대신 코딩을 시켜가지고 블렌더에서 쉽게 씬 빌드를 할 수 있게 그 툴을 만들고 이제 사용하는 장면인데요. 요게 이제 그 툴이고요. 저기 오른쪽에 조그맣게 길게 보이는 거. 그 캐릭터도 되게 쉽게 불러올 수 있고 배경도 샷에 맞는 배경을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를 불러오는 것뿐만 아니라 외곽선 적용,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간단 라이트를 불러오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가 불러오면 이제 아티스트는 그 샷에 맞게 그리고 컨티뉴티에 맞게 라이트를 돌려서 라이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씬 빌드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의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요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미드저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최종 이미지로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어떤 작업적인 영감이 필요한데 검색으로는 좀 한계를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시각적인 영감을 좀 얻기 위해서 미드저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거의 딱 맞추게 됐네요. 네, 이제 맺으면서 여러 가지 좀 가벼운 팁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는 그냥 저의 팁이니까 100% 너무 신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작업에 대해서 영감을 얻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램프를 룩랩을 하세요라고 하면 지시가 엄청 디테일하게 오지 않아요. 연출에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오래된 램프를 룩랩하세요. 이런 식으로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그냥 오래됐으니까 까진 거 놓고 색깔 좀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램프가 어디에 있는 건지 누가 사용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연료를 이용해서 이 램프가 불이 켜지는지 그러면 그 연료를 사용했을 때 이 오래 사용했을 때의 그 오래된 느낌은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그런 거를 좀 서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거에서 영감을 많이 얻고요. 그래서 되게 과학 채널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거 보면은 다른 데서 저는 영감을 좀 많이 얻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캐릭터나 사물에 대해서 그거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매체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나면 시각적인 것을 표현하는 데 많이 연습이 된다.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 애니메이션만 보지 마시고 미술관에 가셔서 정지되어 있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감상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빌딩 앞에 있는 조형물 이런 것도 감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패키지들 디자인 같은 거 어떻게 조합을 해서 배치를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그냥 유심히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하늘의 구름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나치지 않고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그게 되게 어떤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눈이 좀 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이 많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미드저니와 같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오래 일하기 팁입니다. 제가 사실 오래 일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더 오래 일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더 하고 싶어요, 이 일을. 그래서 제가 10년 조금 넘게 하면서 그냥 터득했던 건데, 일단은 정말 중요해요. 일정한 식사, 꾸준한 운동 꼭 하세요. 약간 이거 잔소리처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앉아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몸이 빨리 망가지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꼭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제가 존경했던 이제 해외에 계신 한국 아티스트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학생 때는 좀 자주 뵀었어요. 왜냐면 좀 해외 나가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좀 있었어가지고, 또 이제 그분들은 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잘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뵀는데, 다 몸이 너무 좋으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이 업계에서 오래 버티려면 일단 체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어진 시간 내에 퀄리티를 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같은 일을 하는데 무작정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회사가 코로나 시기 때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출근하고 퇴근의 경계가 좀 불명확해지다 보니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근데 결과물이 솔직히 조금 초반에, 재택 초반에는 좀 안 나왔었어요. 이게 습관이도 잘 안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이 좀 암울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작업물은 결과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적응이 되었는데, 주어진 시간에 퀄리티를 내면은 이제 여가 시간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게 제 회사에서 많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시간 내에 퀄리티를 내는 것. 이게 제일 회사 측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서로 간의 배려, 소소한 취미 공유 및 응원.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를 좀 예시를 듣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웬 고양이인가 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가 되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을 데리고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저희 회사 톡에다 쓴다거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밥 먹고 저스트 댄스 하는 거예요. 되게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왼쪽 상단은 놀러 갔을 때 찍은 거고, 이제 오른쪽 상단은 저희가 이제 밥 먹으면은 동물의 숲을 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등장하는 등장인물들로 좀 캐릭터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넷이서 같이 잘 놀고, 일단 취미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내 취미는 다른 사람들이 취미로 안 갖고 있는 게 많다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좀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요즘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공유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1순위는 일이 아닌 내가 되세요. 나를 갈아 넣게 하는 회사는 사실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비전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기인데 앞에 이제 월급이 밀리지 않고를 추가를 하세요. 월급이 밀리지 않고 비전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기. 요게 참 중요합니다. 비전이 있지 않으면
되게 허송세월하면서 몇 년을 보내실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개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CG 업계를 그렇게 끝나게 되는 분들 제가 사실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월급이 밀리면은 그게 좀 마음으로도 힘든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회사에 비전이 있다면 좀 버티셔도 되지만 너무 비전이 없다 이러면은 요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비전도 갖고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빛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 비전입니다. 이렇게 다 잘하는 게 제 비전이고요.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게 나와 잘 맞는 회사를 찾을 수 있는 팁. 나와 잘 맞는 회사를 찾는 팁. 일단은 작업적으로 잘 맞는 거는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되겠죠. 그게 1순위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 약간 그 탐정처럼 온라인 탐정처럼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어떤지 좀 보고 가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페이스북 좀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사실 일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직을 하면서 좀 또 나은 데를 찾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직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한 곳에 오래 정착하면 좋은 거긴 한데 사실 CG 업계에서 이직을 한다는 건 되게 당연하고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특히 해외에서는 더 심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업계가 TU가 많이 없다 보니 한 군데서 오래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맞는다고 해서 좀 버티다가 좀 우울감이 온 친구도 많이 보고 이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좋은 데를 계속 찾는 노력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